여러분, 저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린다. 안녕. 그림자 지는 거 봐. 반갑습니다. 저는 민호고요. 저는 유랑입니다. 저는 이대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분이, 갑자기라 그렇다. 우리가 이제 2화째인데. 네. 이제 이완데. 2화인데 네. 갑자기 새로운 분이 생겨서 조금 얘들 뭐지? 하실 텐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이대라고 불리는 이분이 저희가 찍은 영상을 보셨거든요. 저랑 좀 가까운 사이인데 보시고는 야 니들 이게 뭐냐? 너무 답답해서. 이래갖고 되겠니?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서 또 마침 이제 이직 이쪽으로 전문가셔서 저희가 되게 어렵게 좀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영상에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유랑님.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저번에는 임금체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바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와, 뭐지? 보상. 와, 보상이 내려왔네. 임금체불 다음 이번에 또 다시 금전에 대한 건데요. 그 보상이라고 하면은 금전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 그렇게 잠깐만 그렇게 어색하게 하지 말고 네. 자, 좀 잘합시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돈에도 관련될 수 있는 바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보상이라고 하면은 과연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연봉에 대한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이거의 보상에 대해서 이제 인수인계 인수인계도 나름 그 회사의 복지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인수인계 그리고 하여튼 네. 네 그리고 복지 네 복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봉이 대표적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금전적인 보상인데요. 좀 크게 얘기해줘. 마스크 때문에. 텐션 올려. 야 여러분. 야! 야! 좀 잘합시다. 일단 보상이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보상이 먼저 떠오르는데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 받는 월급 뭐 또 식비 같은 실제 우리한테 이제 돈을 줘서 통장에 꽂히는 것들이 있겠죠.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함이 거의 뭐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실제 받는 돈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 뭐 삼성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 좋다. 삼성이란 브랜드 때문에 갖는 좀 무형적인 것들이 저도요. 있죠. 가야 돼. 예를 들어 뭐 복지 말씀하신 했어. 복지가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삼성에 다닌다는 그 명함 자체가 어쩌면 우리한테 이제 또 하나의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맞아. 회사 뭐 셔틀버스를 탄다거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맛있는 밥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받는 모든 것들이 이제 복지인 거죠. 심지어 사무실이 강남 한복판에 있다. 그런 것들까지 다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진급이 제때된다거나 뭐 일을 되게 어떤 프로세스에서 잘 배우게 해준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복지 형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랑님 지금 회사 다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네. 거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 같은 경우에 네. 어때요? 저 진행하세요. 뭐야? 네, 쓱 넘겼다가 은근히 사회자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는데 갈게. 안녕. 문 잠궈버려. 좀 잘합시다. 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리상의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집하고 회사 거리는 멀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역 옆에 나가서 5분도 안 되고 바로 1분 진짜 포복으로도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바꿔질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잘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가까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조금 많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라떼에 비하면 라떼. 네,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급여도 그렇고. 제가 대구에 옛날에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최저임금이 뭐 시급 뭐 6,000원 요럴 때 그때 뭐 시급 2,000원 준다 그러면서 사람 뽑아요. 뭐 그런 것도 되게 엉망이었고 가서 사장님 저희 뭐 최저임금이 하잖아요 하면은 어린 게 그러면 특징이 있어. 일단은 질문 나이 물어봐.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다 이런 말. 복지도 우리는 밥 주면 복지였어 그냥 진짜로. 점심 제공 연차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밥만 주면 가 그냥. 새우잡이 타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저 때는 조건이 두 개였거든요.
가까운가? 밥 주는가? 거의 그냥 밥 먹으러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런 거였네요. 맞아, 밥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그 의식주 중에 식이 해결이 안 되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저도 이제 회사를 2번 정도 옮겼었는데 다행히도 다 식사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데였고,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상에 제일 큰 게 연봉이었는데 사실 연봉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실제로 직급도 나아지고 연봉도 한 1,000만 원 이상 튀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직급도 올랐으면 좋겠다, 그렇지. 회사도 좀 간지가 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다들 뭐 그런 과정으로 이직을 하기도 하고 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사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놀았네. 노는 게 아니라 그렇소. 좀 잘합시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제가 이제 한마디로 감정 쓰레기통이에요. 감정 쓰레기통. 보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제 주변에 그게 딱 있어요. 요즘 야근비 안 주는 회사. 네, 여러분들 야근비 안 주는 회사 아세요? 많죠. 사실 되게 많은데. 네, 그렇죠. 공감이 되죠. 근데 야근비를 안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야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시 정도까지? 새벽 3시. 아, 그리고 정상 출근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뭐 마케팅 회사에 다니시는 분 상담을 제가 했었는데 그분의 바람이 뭐였냐? 밤이 있는 삶이었어요. 저녁이 아닙니다. 밤. 저녁도 아니고. 저녁이 아니에요, 여러분. 밤입니다, 밤.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유랑님 얘기한 것처럼 일을 엄청 시켜요. 근데 연봉을 어깨 탑으로 줘요. 그러니까 연봉이, 신입 연봉이 일반 대행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회사이고, 거기 뭐 돈 많이 주지라고 아마 이름만 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곳인데, 그분이 똑같이 새벽 1, 2시에 집에 갑니다. 밤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 많이 모으셨겠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푼다고 다 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른 식으로, 예를 들어 시발 비용. 그러니까 뭐 그죠, 요새 말하는 시발 비용인데 명품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뭐 거의 또이또이 된 것과 다름없게 실제로 그런 회사 되게 많고, 또 연봉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비용이 묻어 있다 보니까 야근비나 뭐 특근비 이런 것들이 대기업 아닌 다음에 사실 거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회사가 많죠. 그런 나쁜 회사들. 연봉 자체가 워낙 낮게 측정이 되는 데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맞아요. 뭐 대행사도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 가서 보통 연봉 얘기를 할 때 뭐 이 정도 연차면 얼마를 받아야 되나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랬을 때 보통 대졸 그 평균이 한 2,7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산업은 2,400, 2,200 뭐 이런 데도 아직까지 있고, 심지어 뭐 민호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 집사람도 회사를 처음 들어갔을 때 연봉이 100이 안 됐어요. 80 뭐 이런. 연봉이요? 연봉이? 월급. 좀 잘합시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러니까 80. 깜짝 놀랐네. 그것도 서울에서. 그때가 뭐 시간은 오래됐지만 10년도 넘었지만 그래도 80이면 사실 거의 뭐 생활이 안 되는 와중에,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얹혀 살거나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버텼는데 나올 때까지 200을 못 받았어요. 그런 회사나 산업들이 되게 공공연하게 있고,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 최저시급으로 했을 때 이제 겨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월급을 책정해서 주니까 뭐 아직도 불만이 되게 많은 회사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지금 어떤 180이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최저임금 받으면은 또 4대보험 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수령하는 게 뭐 170. 훨씬 좀. 그렇죠. 예, 되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정말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그래도 네가 하루 8시간 일을 하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생활을 하지 않겠어? 하는 게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인데, 최근에 법원에서 압류금지 채권을 180만 원 올렸어요. 네가 아무리 사기꾼이고 뭐 해도 그래도 한 달에 180만 원 있어야 사람이 살지 않겠나. 그래서 법원이 얘기하는 게 180만 원이에요. 내가 한 달 새파시게 일하도 180만 원 못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을 못 사고 있나?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품위 유지를 하려면은 그거 더 이상 알파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최저임금 주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는 뭐 일 났다 그러면 전부 인건비잖아요. 사람 못 부르잖아요, 비싸갖고 인건비를. 근데 우리나라는 해줘. 해줘. 영상 편집, 뭐 얼만데, 에이, 야, 뭐 그거 뜨거뜨거 하는 거, 야, 그냥 해줘.
인건비를 너무 싸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네.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특히 사람 손으로 하거나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되게 낮게 쳐주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변호사 무슨 이게 증이 있는 것들은 또 덜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저처럼 상담이나 강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실제로 강사료가 한 몇 년째 10만 원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 근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이게 더 떨어지고 있거든. 시장 가치가 없는 저희 같은 일, 혹은 손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는 일들은 그만큼 인정을 또 안 해주죠. 어떻게 유랑 또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요. 끊겼어. 네. 미안합니다. 그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친구의 연봉을 한번 맞춰볼까요? 어. 얼마일까요? 선물 있나? 뭐 선물은 박수 드립니다. 갈래? 갈래. 문이 열렸어. 좀 잘합시다. 2,500. 2,500. 그 다음에 2,250. 2,250. 그 사이 값이에요. 딱 2,400입니다. 근데 2,400밖에 안 줘? 네. 3년 차라고 했잖아. 그 3년 차인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년 차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새벽 3시까지 아니면 막 빠르면 11시, 12시. 그러니까 그 조건이 약간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집을 기숙사를 제공해 주니까 그렇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상 안에 연봉도 들어가 있고 월세까지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 네, 근데 보통은 그 약간 큰 기업들은 그거를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로 생각을 하죠. 그렇지, 복지. 복지. 주는 거. 그렇죠. 그게 있어야 얘네가 우리를 다니겠다.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네. 나사 빠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조언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녀분들이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옹호하는 건 아닌데 실제 우리가 바라는 보상의 수준하고 기업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주기 위해서의 그 어떤 노력들하고는 사실 되게 격차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저도 이제 법인을 하나 말아먹고 있지만 그 말아먹는 과정에 보면 직원 한 명한테 월급을 준다는 게 어마무시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것도 안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 3명 주면 그만큼 회사가 성장하는 건데, 사람이 또 일반적으로 이제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또 작은 기업들이 커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챙이 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그런 것들 유지하다 보면 결국엔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복지를 주는 회사들은 실제로 돈이 되게 많은 기업들이고, 또 이미 꽤 많은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고, 매출이 안 나더라도 이미 쌓은 자산들로 인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안 주는 데들은 산업 탓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뭐 영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내가 보상을 좀 더 잘 받기 위해서 더 노력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제 갈아타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다면 내가 들어갔어. 이건 거지 같아. 오늘 안 해! 하고 나와서 맞죠. 그 안전망 속에서 좀 보호를 받다가 새롭게 일을 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안 좋은 회사들은 또 사사사 망할 것이고, 그리고 그럴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사 대표 사장들이 내가 연봉을 2,400을 줬어. 안 나가. 2,400을 준대. 들어와. 되는구나.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기도 쉽게 나가는 반면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줄을 서 있다는 그렇죠. 거죠, 한편으로. 네. 근데 사회 안전망이 너무 잘 돼 있었어.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2,400이 아니구나. 더 올려야 되는구나.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사회 안전망이다. 연휴 때 보상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이제 떡값 주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은 저희 회사 제품들을 막 되게 싸게 준다거나 공짜로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그래요. 근데 예전에 다녔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휴가 되면은 그 돈 단위가 이제 좀 100단위가 넘어가는 맞아요. 단위를 이렇게 나눠주고. 사실 그런 것도 좀 꼼수를 부리는 데가 있어요. 상여- 상여로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연봉에 넣는데 그거를 열 몇 번을 주면서 이제 그럴 때 나눠서 준다거나 네. 하고, 그리고 사실 그 돈을 많이 주는 데들은 그러니까 보상이 확실한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에 연봉이 한 6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현대중공업 같이 큰 데라면 이거 말고도 복지가 되게 많을 텐데, 그 전체를 복지라는 명목으로 연봉에 다 때려 넣어서 6천을 주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그렇게 돈을 주지만
뭐 예를 들어 제니퍼 소프트 같은 데는 음. 연봉은 사실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 외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완전 구글보다 더 멋진 곳이기도 하잖아요. 말씀처럼 그냥 연봉으로 이렇게 퉁쳐져서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한편, 다른 것들과 버물러져서 이제 만족감을 더 주기도 하니까 내가 어디에 좀 우선을 둘지, 나는 돈 많이 받으면 뭐 3시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데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 지향점을 좀 고민해 보고 뭐 연봉이든 그 외적인 것들이든 이렇게 선택할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이 보상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연봉 협상을 해. 요즘 다 연봉 통보긴 한데 뭐 와서 이제 이렇게 했다, 뭐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야 너 뭐 한 거 없더라, 뭐 이거 받고 가, 뭐 이런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복지도 회사에서 이 직원들에게 너무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막 챙겨주는 거 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사소한 거라도 고맙고 좋고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든 안 주려고 막 아둥바둥 애를 써가면서 막 해주세요 그러는데 싫어, 뭐 이런 회사랑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지의 좀 본질은, 그러니까 직원을 인간으로 대하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귀중한 손님, 자산 이런 맞아요. 생각하는 거랑 그냥 돈 벌어온 새끼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그런 차이라고 봐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또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다른 사연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이 직원들에게 음. 보상이 이제 뭐 회사들이 해준다 못 해준다 그런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런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지켜주지 않는 기업들에게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올 때 적어도 이제 노동청에, 물론 이것도 되게 고된 과정이긴 한데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한다거나 급여가 밀렸다, 나오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1차적으로는 신고를 하면 그래도 기업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되게 짜증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괴롭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변에 노무사가 있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문의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대응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마저도 내가 의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든 다음 회사에서든 눈치가 보여서 쉽지 않을까. 그냥 그러니까 더러워서 때려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존재고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하고 또 마땅히 귀한 대접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안 좋은 회사에 가서 안 좋은 보상을 받으며 그렇게 소모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나쁜 것이고 여러분은 다만 그냥 좀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사람이니까 꼭 좋은 회사에서 사랑받으며 좋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거를 가능하게 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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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제발. 고맙습니다.